일단은 뭐 우리 권수정님 먼저 봅시다. 네, 저희도 지금 방금 질문하신 포인트가 이제 매우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작년에 이 타당성을 검토할 때도 과연 이제 이게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될 거냐가 당연히 기업 측면에서는 큰 의사결정의 포인트였었고요. 이제 그때 당시는 조금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이제 잠재적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K 같은 경우에는 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이제 주로 뭐 큰 축에서는 B2C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통신 서비스나 아니면 뭐 인터넷 서비스나 또는 뭐 주유나 또 패션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B2C 서비스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 기술 자체를 모니타이제이션 하는 방법들은 뭐 이 기술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도 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단기간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서비스를 뭐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더 엮어서 그 서비스를 조금 더 고도화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미 돈이 벌어지고 있는 서비스에다가 기존에 뭐 저희의 이제 블록체인의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어서 좀 더 편리하거나 그 자체가 좀 매출이 올라가는 뭐 그런 기대 수익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코스트를 좀 세이빙 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하면 뭐 조금 더 이제 나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디지털 신분증 얘기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뭐 대리점 같은 데 방문을 해보시면 일단 신분증을 다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가입하시는 고객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뭐 기변이 됐든 아니면 기기를 변경하든 뭐 신규 가입을 하든 다 종이에 지금 서명을 하게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핸드폰을 쓰는 고객들한테 디지털 신분증을 주고 그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확인을 할 때 대리점에서 굳이 이제 뭐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그리고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행안부 데이터베이스랑 비교를 해서 그 신분증이 위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거기 대리점 직원이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이제 이런 절차들이 되게 길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고객의 대기 시간도 길거나 아니면 저희 프로세스나 관리하는 어떤 코스트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걸 개선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에 이제 뭔가 이 기업 관점에서 이익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에 얹혀서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돈을 더 벌든,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효율화해서 코스트를 절감시키든, 또는 이제 좀 더 나가면 블록체인 자체의 이제 독자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시절도 오긴 오겠죠. 이제. 아마 거기까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조금 컨틴전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과 관련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영역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생기는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속도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소비자한테 어떻게 혜택이 오느냐라고 하면, 외국한 송금도 작년에 파일럿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그러한 혜택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시점들이 조만간 오고 있다라고 보신다라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직도 머추하지 않고 뭐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글로벌의 시장들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단연 퍼미션드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퍼블릭 블록체인은 더 빠르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과 퍼미션드 블록체인의 그런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훨씬 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미래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소비자에 대한 경험들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리인벤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는 밝은데 아직은 돈 못 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거래소는 좀 많이 걸리고 있죠. 어떠십니까? 거래소도 지금 뭐 상위 4개사 중에 한 2개사가 100이라고 보면 3, 4위가 그보다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좀 차이가 좀 나요. 그 이하는 또 그것도 좀 못하고.
회상 양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한테 자율규제를 받겠다고 신청한 거래소가 12개인데 시중에는 지금 한 뭐 7, 80개가 된다는 얘기, 90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상황이. 아직 뭐 그러니까 돈 버는 거래소는 엄청 번다고 소문을 작년에 듣는데 비스럼이 영업이익 4,000원인가라서 하루 거래량이 한 2조 정도. 그래서 엄청 벌고 있는데 사실 후발주자 거래소는 이제 어떻게 될지. 근데 저도 주위에 뭐 거래소 하겠다는 비즈니스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아니 이래 가지고 돈 벌겠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금융 쪽, 예. 금융이 블록체인에서 얼마나 수익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자면 이미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으로 옮겨가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실무진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작년 초에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TF를 만들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금융산업에 접목시킬 건가 이걸 고민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 회의도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러면 금융산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접목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접목시키려고 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인프라와 그 노동력에 대한 대체가 되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는 서브 코스트가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새로 생기는 수익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더 나은 그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기존에 있는 깔려있는 서브 코스트 대비 비용 효율성이 그렇게 뛰어나냐, 그걸 고민했을 때 현재 단계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거죠. 그렇지만 미래의 어떤 지금 현재 인프라들이 노후화되거나 대체돼야 될 시점에 왔을 때, 그때 그러면 서브 코스트가 이미 고려되지 않았을 때, 새로운 자본 투입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어느 게 낫냐 이렇게 비교하겠고, 그때는 또 상당히 많이 빨리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지금 수익이 실현되는 부분은 거래소밖에 없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이건 블록체인이 아니고 블록체인 중개사일 뿐이니까요. 그건 그렇죠. 제가 하나 드리면,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 질서, 그러니까 기존 패러다임에 있던 회사들이 개혁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임직원들 다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월급도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을 그 자체로 바꾼다는 거는 거기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딘가에서 새로운 게 탄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탄생할 길을 열어주는 게 일단 이 사회가 해줘야 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김범수 사장이 한 몇십억 계속 적자 내고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돈 벌더니 좀 미친 것 같다. 이걸 뭐에 쓰려고 이걸 계속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돈을 계속 내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하나의 메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됐고, 심지어는 뭐 일하는 수단이 됐잖아요. 지금 카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무슨 이메일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그런 걸 했다든가 또 통신에서 했다든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계약을 하시 블록체인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부분에서 기존의 질서, 그러니까 아베도 아까 뭐 얘기하시는 부분, 기존의 원류 시스템이라든가 뭐 등등등에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블록체인의 철학에 근거해서 본다면 그런 것이 다 거두절미된 상태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있게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해가면 그렇게 해서 대체될 확률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네이버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검색하다가 지금 이게 뉴스 미디어들보다 더 큰 힘을 지금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그렇게 지금은 자그마하지만 좀 더 시간이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커져서 기존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기존 시장에서 그런 그 비즈니스를 머지해가지고 자기네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카카오가 그냥 계속 적자 내다가 걱정하는데 게임에서 다시 터졌잖아요. 예상치 못한.
하여튼 그래서 블록체인도 사실은 이게 어디서 돈 버나 하다가 엉뚱한 데서 뭐 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 바이오는 뭐 워낙 바이오 자체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뭐 블록체인을 넣어서 더 잘 벌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혹시 아까 이제 뭐 시범적인 그런 도움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바이오 쪽은 블록체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바이오 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는 않은데 블록체인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단계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보다도 산업에 비하면 항상 이제 정말 태동기 단계인 거고 먼저 될 건 이제 의료계 쪽에 먼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의료계 쪽은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이쪽 동네가 너무 레귤레이션에 디펜던시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좀 사태 추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연결돼서 한다 그러면 나의 의료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 다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료 데이터 다 자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암호폐라고 그러면 이걸 하여튼 어떤 대가를 다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적으로 더 나가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온갖 종류의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정보는 만든 사람이 다 리워드를 받는 형태로 갈 수 있게끔 되는 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파급 효과고 그 중에 나의 신체 데이터는 나밖에 제네레이션을 못 하잖아요, 생성을.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거는 굉장히 이제 가치 있는 자기 자산이 될 거고 지금 현재로 보자면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라고 보면 없죠. 왜냐하면 디지털 에셋이 거래가 된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21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막 인터넷으로 인해서 막 하면서 생겨난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밸류가 있다. 이 밸류에 대해서는 리워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이제 생겼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걸로 비트코인이라는 뭐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가 된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된다라는 거에 관련된 첫 번째 에비던스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에 관련돼서는 그런 사람들이 생성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정말 시작 하나 만드는데 3조 원 드는데 15년 걸리고 이거 한 반으로 줄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신약 하나 만들 때 화이자 같은 경우에 임상 3상에서 실패하면 2조가 그냥 훅 날아가는 거거든요. 엄청난 돈이고 그리고 이걸 줄이게 되면 지금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경제성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 약들을 막 개발할 수 있어요. 희귀질환들 이렇게 개발 못하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자도 굉장히 적고 데이터도 적은데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 그 다음에 약을 만들고 나면 적용을 해서 쓸 환자 수도 적어. 그러면 이게 개발비도 다 못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요. 뭐 비근한 예를 보자면 리피도라는 고지혈증제가 있거든요. 리피도. 그래서 이 리피도가 신약으로 이제 개발돼서 나왔는데 한 해 그 신약으로 인한 매출 13조 고지혈증 환자를 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의 원리잖아요. 그 제약 업체는 경제성이 있는 적응증에 대한 질병에 대한 신약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R&D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것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위해서 줄여질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유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희귀질환 때문에 요절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게 되면 삶의 질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게 궁극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이제 산업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고령화, 노년층의 이제 질을 높이는 그런 데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블록체인이 그런 어떤 비용 줄임을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답변이 아직은 돈 못 벌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나 포텐셜은 무지무지하다. 뭐 이렇게 아마 좀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자, 아주 굉장히 좋으신 질문 감사합니다. 또 혹시 저 뒤쪽에 좋은 말씀 잘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질문과 부탁을 좀 같이 드리죠. 네. 사실 이제 그 교수님 계시고 전화님 위원님 계시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블록체인은 조금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까 블록체인을 잘 아시는 분 계시고 조금 아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여기 본 제목이 미래산업 지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지도산업 바꾸는 주체는 같이 해야 되잖아요. 블록체인이 생태계니까 우리 시장에 있는 큰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그들이 액티비티하게 창의적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발목 잡는 게 이제 규제, 법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컨퍼런스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얘기 항상 많이 해요. 뭐 우리 빨리빨리 규제 없애야 한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제3세대 블록체인이 뜨고 있고 빨리 앱들을 D앱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제3구를 어서 이제 ICO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용 났는데 아까 여기 두 분 국회의원 오셔가지고 뭐 인사하고 가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작은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계속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컨퍼런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 산, 핫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공공기관의 주체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이런 그 합의, 거버넌스에 논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너무 심각하다 이것이. 심각한데 우리가 아무리 컨퍼런스 가서 이런 게 얘기해봤자 이거는 진짜 아무런 소용이 없다.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지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 전환희 위원장님이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 많이 부탁하시는지 이것이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언제 바뀔 것인지 이런 것들 정말 아주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대답해 주시죠. 예, 우리 저 전한진 위원장님. 사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이슈는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한 국회의원한테 쏟아지기 때문에 뭐 와서 얘기는 뭐 우리 김성노 의원 와서 얘기는 그렇게만 하셨습니다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 국회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안을 내려면 10명이 사인을 해줘야 되고요. 국회의원 10명이. 그리고 상임위 소위에서 또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고 또 정부가 그 법안을 억셉트를 해야지 이게 통과가 주로 됩니다. 소위를. 그래서 정부가 이번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 통과가 안 돼요. 잘. 그리고 또 이제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 근데 법사위를 또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이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회가 지금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다 그러시는데 한 6개 정도가 지금 계류가 법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잘못 만들어 놓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스스로에 의해서 잘 굴러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게 지금은 제일 급한 일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자유규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정부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물 밑에서 G20하고의 보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나서서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 하고 큰 소리 빡 쳤을 때 야 그러면 뭐 너희가 뭐 법정 앞에 기초통화 만들려고 나선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G20의 그 재무나 뭐 이 실무 쪽에서 아마 매달 뭐 이렇게 미팅을 지금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크립토 아셋이라는 얘기가 뭐 신문지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G20 재무장관들 또는 그 실무선에서 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뭐 이렇게 통제하자라는 나름대로의 그 룰을 조만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발표됐을 때는 월가나 이런 데들도 좀 빠르게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물 밑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거죠. 계속 준비하고. 제가 여기서만 떠드는 건 아닙니다. 또 네? 국회든 어디든 좀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또 시장의 반응도 듣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를 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함의를 모으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함의를 모아야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지겠죠. 야, 이거 진짜 ICO가 뭐 저 해외 저기들 나가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에 따라서 뭐 대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요, 느린 것 같지만 한 번 또 불이 붙으면 또 너무 빨리 가서 속도 위반을 너무 많이 해서 기업들은 안 가는데 자기들 먼저 저희 가서 무슨 뭐 육성을 하네 어쩌나 돈 막 쓰고 그게 우리나라 정부 아닙니까?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누구 말로는 정부가 나서서는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 IT 분야에서 정부가 제일 안 나선 분야가 사실 게임 산업이에요. 왜냐면 게임은 뭐 사행성이다 뭐다 해서 정부가 제일 안 건드렸는데 사실은 진짜 돈 버는 건 다 게임에서 돈 벌고 있지 않나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고. 그 게임 산업이 사실은 이 블록체인의 원조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20년 전에 도토리부터 시작한 우리의 그 원조 게임 그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사실은 블록체인의 기반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가는 이유도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이유도 그런 베이스가 있다. 근데 사실은 게임머니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템 하나가 뭐 3천만 원씩 하고 뭐 그렇게 팔린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 암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 암시장이 지금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합법화하자는 건데 합법화 안 해도 암시장으로서 계속 존재하는 사실은 거기에 축적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 이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양성화되지도 않고 미국에도 그 유명한 카피어스인가 그 블록체인 쪽 유명한 친구도 사실은 그 지금 약간 그 영화 배우인가 뭐 그런 쪽 출신인데 이제 그 게임머니 이런 거 이렇게 뭐 미국에서 손 좀 댔다가 거기에 재뭉쳐서 막 하다가 지금 아주 뭐 블록체인 쪽 그냥 모임하고 항상 나가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또 이제 좀 활성화시키냐 그런 것들이 좀 이슈인 것 같고 규제 관련해서 우리 기업 쪽에서는 좀 얘기하시기가 좀 불편하시겠죠. 이렇게 자, 또 혹시 굉장히 좋은 하여튼 커멘트신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자꾸 참여해서 이거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혹시 좀 또 코멘트나 혹시 저 앞에 계신 분. 저는 그 한국유업주입대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이병욱이라고 하고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 전 산업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기술은 이제 다들 인지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금융이나 비금융권에서 이 기술을 이제 상용화시키거나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것일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도 기본 소프트웨어 기술이잖아요. 어떤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그걸 이제 네트워크 사이언스를 구동시키는 디벨로퍼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신 분들의 그런 인재를 수급하고 그 인재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각 분야의 산업 분야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인재 어떤 확보 방안과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의 교육에 대한 어떤 좋은 해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지금 뭐 이제 상용화하고 계신 이제 산업계에 계신 두 분께서 혹시 좀 상용화 하시는데 어떤 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인력 문제는 또 혹시 좀 당면하고 계신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하는 가장 큰 허들은 사실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서비스의 어떤 모델 측면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 제일 큰 허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가령 저희 지불 수단으로 제일 쉽게 쓰고 있는 게 사실 신용카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고 사람들의 모든 소비 어떤 행태가 뭐 지불카드나 신용카드와 같은 어떤 뭐 카드를 쓴다든가 뭐 이런 행태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이미 좀 편안해지고 고착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페이먼트 수단을 새로 출시하더라도
아마 기술에 대한 우월성이나 뭐 서비스에 대한 특징보다 기존의 어떤 사람의 습관이나 비헤비어를 뚫기가 사실 되게 쉽지 않고 그걸 어떻게 트리거링해서 뭐 뚫을 거냐 이런 고민들이 사실 제일 많은 거거든요.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페이가 상당히 오프라인에서 가장 성공적인 어떤 페이먼트의 변화를 일으킨 이제 수단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UX나 아니면 사용자의 어떤 생각들 뭐 이런 거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티핑 포인트 이런 걸 찾는 게뭐 블록체인 기술의 레버리지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뭐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좀 저희한테는 뭐 허들 내지는 제일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재 수급과 관련해서 기업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뭐 교육기관이랑은 좀 다르게 뭐 사실 이제 소위 이제 당장의 전력이 될 만한 분들이 또 기업에 와서 기여를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서로 발전을 해 나가면서 이제 상호간에 좀 시너지가 나는 뭐 이런 이제 그 개인과 이제 기업이 같이 발전하는 모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아마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그 기업체 블록체인과 관련된 채용 공고가 사실 엄청 지금 많이 뜨고 있거든요. 저희도 당연히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비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채용 공고를 계속 내거나 또는 이제 소위 이제 HR 시장의 헤드헌터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수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게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기획자도 있어야 될 거고 아마 이제 기술 자체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거나 실제 디벨로핑을 해야 되는 뭐 엔지니어까지 포함한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그 스펙트럼의 포지션도 일단 경험자를 찾기 어려울 거고 뭐 예전처럼 공고 내는데 뭐 블록체인 뭐 개발 경험 뭐 7년 이상 뭐 이런 공고를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엔지니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사람이 되게 많이 모자라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유사한 어떤 뭐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 유사한 뭐 기술들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 완전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뭔가 암호화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분산 네트워크의 환경이라든가 뭐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좀 다룰 수 있거나 해봤으면 또 이제 기술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사 기술이나 뭐 주로 필요한 스펙들이 있는 사람들을 내서 이제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블록체인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요소보다 철학적인 요소가 또 훨씬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쉐어하면서 이제 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뭐 내부적으로 육성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허들이다라고 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 때 기존에 한번 보세요. 콘텐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기존의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업체들 또는 SK 같은 통신사들이 대부분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수익 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쉽게 이 블록체인 세상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블록체인 세상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변화적으로 또는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갈 거냐가 첫 번째는 가장 큰 허들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만드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기술이 비즈니스를 리딩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밖에 없겠죠. 의료 산업도 그렇잖아요. 의료도 병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솔직히 개인의 데이터잖아요. 그거를 그들의 자산으로 생각해서 더 많은 것들을 축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FDA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임상 의료 데이터를 쉐어링하는 것들을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저희가 병원 갔을 때 엑스레이, MRI 같은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가 치료를 못할 경우는 상급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혹시나 해서 저는 이제 CD를 사가지고 가지만 역시나 엑스레이, MRI를 다시 찍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변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뭔가 거버닝 바디, 특히 정부 같은 데서 리딩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 비즈니스 생태계가 빨리 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씩 그런 헤게모니 싸움들이 현재는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냐면 뭘 하더라도 저게 성공할 수 있어? 를 다 지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 개발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은 애절 방식이에요.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그걸 빨리 실현을 합니다. 1, 2개월 내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까지 받으면서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실패인지를 빨리 경험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면
빨리 스케일 아웃을 해나가는 형태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문화가 체질이 바뀌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유럽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해커톤 데이의 워크숍이에요. 이제는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를 한 6시간이면 다 끝나요. 그렇게 인프라는 다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하기 위한 툴들도 이미 다 받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빨리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패를 걱정하지 말고 먼저 경험을 하라는 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교육이나 뭐 그 인재 양성과 관련돼서는 저희 나라에서도 미드업 행사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미드업 행사뿐만 아니라 키사 같은 데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씩 그 테크비즈 세션 같은 것들을 무료로 하고 있어요.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데 가서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테크니컬 딥다이브 세션들도 많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뭔가 핸즈온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 지난달에 홍콩에 있는 그 블록체인 컨퍼런스 갔는데 뭐 그쪽에서도 블록체인 엔지니어 한 명당 뭐 잡이 17개나 있다 뭐 이럴 정도로 좀 인력이 수요가 굉장히 많고, 아니 근데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또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지금 무슨 뭐 블록체인 아카데미 이런 거 좀 하고 싶어도 석사과정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석사과정 만들고 있는데 지금 뭐 그 이 가르칠 교수님 모시기 아주 제가 아주 항상 좀 그러다 저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은 상당히 하여튼 또 이런 그 디맨드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사실은 우리 6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딱 끝나긴 아쉽고 마지막으로 혹시 꼭 이것도 좀 질문 내지는 뭐 의견 주시고 싶으신 분 한 분만 좀 받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이럴 때는 되게 이제 끝나고 싶으시니까 6시 넘으면 이제 길도 막히고 그래서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뭐 그러면은 이제 그 오늘 그 토론은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적으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거나 또 끝나고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션 토론에 수고해 주신 우리 박세열 실장님, 또 배우무 전무님, 이대기 연구실장님, 권영민 수석님, 제가 또 전하진 위원장님, 그 다음에 다 했죠.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